성종은 곽주로 향하였다. 우리의 병력도 많이 손상되었다. 사람을 보내 흥하진의 병력도 이곳에 합류하라고 하라. 이곳 곽주성은 반드시 함락하여 우리의 중간 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야율 정로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들은 흥하진 양규를 묶어두기 위한 군사들입니다. 잊으셨습니까? 양규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 커머 고작 3,000군사의 양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병사들을 묶으려 우리 대병을 그곳에서 썩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선은 이곳 곽주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서 내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병력에 보충된 거란은 곽주성을 결국 함락하였다. 거란에겐 후방기지로 매우 중요한 성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거란이 청수강에 도착하자 안북도 호부사 공부시랑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 주민들이 모두 흩어졌다. 자신감을 얻은 성종이 명하였다. 다음은 고려 제2의 수도라 불리는 서경이다. 전군 출격하라. 거란군이 서경에 이르러 중흥사 탑을 불살랐다. 한기가 말했다.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로 성은 높고 단단합니다. 게다가 대동강을 끼고 있어 천연의 요새이지요. 쉽게 도모하기는 어려우니 먼저 항복을 권하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성종은 그대로 행하여 거란인 유경과 통주에서 생포한 감찰의사 노희를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다. 제가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란은 항복하는 자에게는 관대하지만 저항하는 자에겐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거란이는 사람의 피를 먹는다 하겠습니까? 괜한 희생을 치르느니 차라리 일찍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말에 서경유수 원정석은 덜컥 겁이 났다. 자, 장수들과 의논해 볼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곧바로 원정석은 제장회의를 열었다. 거란이는 매우 잔인하다 합니다. 강조의 30만 대군을 무너뜨렸고 곽주성을 쉽게 함락하는 것으로 보아 저들의 군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나머지 장수들도 겁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차마 항복이란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굳은 얼굴을 떨구고 항복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때 성천의 군사를 이끌고 서경으로 들어간 지체문이 나섰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고구려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후예인 우리가 어찌 거란 따위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생각부터 한단 말입니까? 흥하진의 양규는 3,000군사로 거란의 40만 대병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죽기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원정석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강조 장군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싸웠으나 모두 무너졌소. 이젠 누가 있어 저들과 싸우겠소. 뜻을 굳힌 원정석은 거란 사신을 불렀다. 우리는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성문을 열 것이니 우리들의 목숨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항복 문서를 쓰시오. 이미 사람을 시켜 항복의 뜻을 거란 진영에 보냈습니다. 한바탕 큰 싸움을 각오하며 큰 기대 없이 권하긴 했으나 의외로 쉽게 항복하니 사신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가면 서경을 얻게 된 가장 큰 공이 자신에게 있음을 어떻게 더 부풀릴까 생각하며 성문을 나섰다. 그런데 말을 타고 급히 뒤따라 달려오는 장수가 있었다. 누군가 보았더니 지체문이었다. 너희는 잠시 기다리시오. 무엇이 급하여 소장의 선물도 받지 않고 그리 바쁘게 떠나는 것이오. 선물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너희는 은근히 뇌물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지체문이 칼을 뽑더니 너희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다. 뿜어져 나오는 피를 부여잡고 쓰러지자 지체문이 싸늘하게 말했다. 이것이 배신자를 위한 내 선물이다. 함께 있던 유경은 노경이 그렇게 죽어버리자 겁에 질려 말을 박차 꽁지 빠지게 달아났다. 지체문은 가만히 활시를 당겼다. 유경은 얼마 달아나지도 못하고 등에 화살을 맞고는 한 소리 비명을 지르며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지체문은 두 사람의 목을 들고 성 안으로 돌아가 회의하고 있는 장수들에게 던졌다. 피투성이가 된 사신의 목이 그렇게 땅바닥을 구르니 원정석은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갈 뻔하였다. 이것이 무엇이오? 두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된 것이오? 내가 죽였소. 이제 어찌하겠소? 이래도 항복을 주장할 것이오. 원정석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꾸짖어 명하였다. 저자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로구나. 당장 지체문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하지만 그 명이 서지 않았다. 서경의 대장군 정충절이 나서 말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오. 함께 힘을 합쳐 싸웁시다. 정충절은 지체문과 힘을 합해 서경을 지킬 것을 다짐하였고 동분면 도순변사 탁사정의 부대도 서경에 합류하면서 힘을 보탰다. 이에 항복을 주장했던 원정석을 참수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를 굳건히 하였다. 지체문이 말했다. 이미 항복 문서가 거란 진영에 도착했을 것이요.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유인수를 써서 적들을 쓸어버립시다.
정충절이 물었다. 유인술이라니 어떻게 말이오? 지체문이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니 정충절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행하였다. 한편 항복 문서를 받은 성종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기가 말했다. 서경은 대동강을 낀 데다 성벽을 3중으로 갖춘 천의 요새입니다. 힘으로 성을 함락하려면 우리도 큰 희생을 각오해야 했는데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내 말이 바로 그러하다. 그동안 군마들이 모두 고생했으니 오늘만큼은 서경에 입성하여 마음껏 먹고 마실 것이다. 한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항복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군을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신이 먼저 가서 저들의 의중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들의 항복이 참이라면 성 밖에 우리 깃발을 걸어두겠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군을 이동시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성종은 그 말이 옳다 여겨 울릉과 함께 기병 1천을 주어 서경성으로 보냈다. 한기가 가보니 과연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성문 앞에는 지체문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기가 타고 있던 말이 묘한 울음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가? 지체문이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성 안에는 전쟁으로 지친 거란 병사들을 위해 소와 말들을 잡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하명장이 타시는 말답게 이놈도 눈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성이 많은 한기는 덜컥 의심이 생겼다. 자신의 200기병은 남겨두고 울룸에게 맹하였다. 울룸은 일청병사를 이끌고 먼저 가 있도록 하라. 나는 좀 더 살펴보고 뒤에 들어갈 것이다. 울룸이 성 안에 들어서고 한참이 지났는데 별다른 일이 없었다. 한기는 그제야 안심하고 성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지체문이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맹하였다. 이때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모두 공격하라. 금연과 함께 성 위에서 숨어있던 군병들이 나타나 화살을 비처럼 쏘아댔다. 한기의 200기병들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지만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한기도 정신없이 말을 달려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지체문의 소리가 들렸다. 한기는 달아나지 마라. 가려거든 금옥을 내놓고 가거라. 한기는 멈추지 않고 대꾸했다. 네 이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내 다시 대병을 이끌고 와서 너희 모두를 도둑낼 것이다. 지체문이 활시위를 당기며 말했다. 죽은 놈이 어떻게 다시 온단 말이냐? 정신없이 달아나던 한기도 자신의 심장에 피가 쏟아지고서야 화살에 맞았음을 알았다.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는 말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었다. 성문 안에 들어선 울룸의 1천기병도 모두 포위되어 전멸하였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성종은 그때야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 불같이 노하였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속이다니. 내 반드시 이놈들의 살을 도려내고 간을 씹을 것이다. 성종은 전군에 총공격을 맹하였다. 하지만 굳게 닫힌 성문은 튼튼하였다. 거기다 지체문은 성 밖에서 따로 기습전을 펼치며 거란군을 흐트려 놓았다. 이에 거란군은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피해만 늘어났다. 거란군의 공격이 뜸해지자 지체문은 자해사 근처에 진을 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승병부대를 이끄니까 지체문을 찾아왔다. 소승은 법원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불제자라 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력하지만 저희들도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법원의 합류는 지체문에게 천군만마의 힘이 되었다. 한 가지 마음속 걱정을 털어놓았다. 거란군이 서경에 이른 마당에 폐하께서는 어찌하고 계시는지 걱정입니다. 법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소승이 맡겠습니다. 어서 폐하께 가셔서 이 위급을 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무운을 빌겠습니다. 법원의 활약은 대단했다. 거란군이 안전역에 진을 치자 법원은 군사 9,000명을 거느리고 임원역에서 적군을 맞아 적의 머리 3,000여 개를 베는 대승을 이루었다. 달아나는 거란군을 보자 법원은 추격을 명하였다. 하지만 적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 거란군에게 포위당해 법원은 수천 명의 병사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경석으로 후퇴하여 거란과의 싸움을 다시 준비하였다. 성종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기세대로 성을 무너뜨려라. 서경을 무너뜨린다면 성 안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에 거란 병사들은 큰 함성을 내지르며 서경성을 공격하였다. 첨두목련은 성문을 강하게 두들겼고 병사들은 하나둘 성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서경을 지휘하던 탁사정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만 같아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때였다.
어디선가 진격의 북소리가 울리더니 수많은 고려군들이 거란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거란군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겨우 서경을 함락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고려의 구원병이 나타나자 성종은 퇴각을 명하였다. 탁사정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그는 발해의 왕손 대도수였다. 이제 나도 살 길이 생겼구나. 탁사정은 곧바로 대도수의 진영에 사람을 보냈다. 거란군은 매우 지쳐있습니다. 오늘 밤 거란 진영의 측면을 공격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성문을 열고 나와 한바탕 들이쳐보겠습니다. 힘을 합해 공격한다면 거란군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도수는 그 말을 반겼다. 좋은 계책이요. 오늘 밤 함께 공격하여 나라를 구합시다. 그날 밤 큰 유성 하나가 밝게 빛나더니 곽주에 떨어졌다. 대도수는 그날따라 손발이 어지러워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다. 까닭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협공을 약속한 터라 아니 갈 수도 없었다. 대도수는 공격을 명했다. 전군 공격하라. 하지만 함께 싸우기로 한 탁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경 군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대도수의 병사만으로는 거란 대병을 감당할 수 없었다. 탁사정은 어디에 있는가? 협공하기로 해놓고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대도수는 끝까지 힘을 다해 싸웠지만 끝내 거란군에 포위되어 사로잡혀버렸다. 이때 탁사정은 대도수와 거란군이 싸우느라 정신없는 동안 제 한 몸 살기 위해 성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탁사정이 그렇게 달아나자 통군 녹사 조원이 서경의 새로운 지휘관이 되었다. 조원은 용병술이 능숙한 데다 백성들을 제 몸처럼 돌보니 서경의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조원을 따랐다. 한편 흥하진을 지키던 양규는 거란군들이 물러나자 병사들에게 명하였다. 거란 놈들이 폐하가 계신 개경으로 가고 있다. 어찌 내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나는 저들의 뒤를 칠 것이다.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에 고려병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원하였다. 양규는 크게 기뻐하며 정예중 정예만을 뽑아 700명의 결사단을 만들었다. 자랑스러운 700결사단이여 나와 함께 고려를 지켜내자. 양규는 거란군의 뒤를 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다. 통주에 이르러서는 그곳 잔병들 1000명을 새롭게 규합하였다. 거란 놈들이 곽주성을 점령했구나. 곽주는 저들의 중요한 후방기지가 된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병사 하나가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군사 모두 합해야 1700입니다. 이 병력으로 성을 함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게도 생각이 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곽주성을 지키고 있던 거란군은 또 한 무리의 같은 거란병들이 성 앞에 이른 것을 보았다. 너희들은 누구냐? 서경에서 폐하의 긴급한 명을 전하려고 왔소이다. 긴급한 명? 이 밤중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급한 일이요. 어서 성문을 여시오. 그렇다면 폐하의 인주가 찍힌 글을 가지고 온 것이냐? 어디 한번 보자. 한시가 급한데 글 쓰고 도장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 만약 이렇게 늦장 부리다가 일이 틀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그대가 져야 할 것이오. 그 말에 성을 지키는 자는 성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거란군의 옷을 입은 자들은 실은 양규의 결사단이었다.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서자 양규가 소리쳐 명하였다. 전군 공격하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갑자기 고려군이 공격하니 거란군은 얼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반면에 고려병사들은 곽주성의 구조는 눈 감고도 알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공격하니 거란군은 저희들끼리 엉키고 설켜 달아나기 바빴다. 양규와 700결사단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란군을 닥치는 대로 베어 죽이니 거란군 6000명을 전멸시켰다. 날이 밝자 곽주성은 온통 거란군의 시신으로 가득했다. 곽주성의 백성들은 고려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왔다. 장군, 거란군의 노략질과 방화로 양식은 끊어지고 집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장군을 따를 것이니 부디 저희들을 거두어주세요. 곁에 있던 병사가 걱정하며 양규에게 말했다. 우리만 움직이기도 벅찬데 어찌 수많은 백성들을 거둔단 말입니까?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양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양규는 7000에 달하는 곽주 백성들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급하게 따라 나선 백성들에게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많았으니 속도가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 인근에 머물고 있던 거란병들이 양규의 움직임을 알아보고 급히 추격하여 뒤를 공격하였다. 양규가 부장들에게 명하였다. 이곳은 나와 700결사단이 막을 것이다. 너희들은 속히 백성들을 이끌고 통주성에 들어가도록 하라. 허나 아무리 정예병들이라 하더라도 700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서 가라. 한 명의 백성이라도 살리는 것이 너의 임무다. 내 마지막 명을 거역할 것인가? 부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통주성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 중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돌연 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거란의 구사와 말이 모두 넘어졌다. 양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니 넘어져 어지러운 거란병들을 모두 베어 죽였다. 주교병을 물리친 양규는 고려 백성 7천을 구하고 통주성으로 무사히 들어갔다. 한편 성종은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자 한 소리 알아듣지 못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였다. 아, 그곳이 유일한 우리의 후방기지였는데 양규 이놈이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는구나. 거점은 빼앗기고 계책을 내는 한기마저 죽었으니 이제 무엇을 의지하여 고려를 칠 것인가. 머리를 싸매며 한참이나 고민하던 성종이 이윽고 행하였다. 서경은 두고 곧장 개경으로 향할 것이다. 거기서 어린 고려왕만 잡는다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야일 정로가 걱정하며 말했다. 곽주를 빼앗긴 데다 후방에서는 양규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뒷간당은 어찌하시려 합니까? 게다가 우리의 군량이 바닥났습니다. 고려군은 청야전술을 쓰기 때문에 약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곳 서경을 함락하지 못한 상태로 개경까지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다. 나는 개경으로 갈 것이다.